네, 자, 오늘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자, 일단 오늘은 이제 지수가 급등이 나왔죠. 뭐 코스피, 코스닥 6% 전후 이제 급반등이 나왔고, 어젯밤에 나스닥 지수는 무려 12% 급등을 했거든요. 뭐 뉴스를 다 보셨겠지만 트럼프가 관세 유예를 했습니다. 물론 중국을 제외하고 그 이슈 때문에 급등을 했는데 이제 그거 먼저 얘기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 관련된 정책주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 이미 좀 움직이는 게 있었는데, 이게 이재명 정책주가 나온다는 것 자체는 주식 투자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매우 긍정적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또 주의할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인물 그 자체를 얘기하기보다는 이런 자리에서 테마주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 좀 불편하다. 예. 테마주가 급등하는 그 종목들 특징이 좀 아직 불편한 게 있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준비했으니까요. 네. 보시고, 그 다음에 시간이 되면 그 8년 전에 그때도 조기 대선이 있었잖아요. 탄핵이 있었으니까 그때 그 당시에 막 유행했던 정책주가 있었어요. 근데 걔네들이 대부분 안 좋게 끝났거든. 정말 안 좋게 끝났어요. 그래서 그 얘기도 오늘 같이 시간이 되면 오늘 해드리고, 안 되면 내일이라도 해드릴게요. 자, 집중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오늘 증시가 급등을 했는데 왜 급등을 했느냐. 어젯밤에 이제 미국 증시 보시죠. 나스닥이 무려 12% 급등을 했고요. 뭐 난리 났어요. 최근 일주일 동안 빠졌던 거 다 메꿔버렸어, 그죠? 네. 그리고 다우 지수도 7% 급등, S&P 500 지수는 9% 급등, 그죠? 많이 했죠. 이유는 뭐냐면 트럼프가 이제 4월 2일부터 왜 상호관세 발표하고 뭐 바로 이제 저기가 됐잖아요, 그죠? 근데 그 상호관세 그냥 10% 기존 뭐 기본 10%씩은 다 하되, 여태까지 발표했던 거는 다 유예를 시키겠다. 90일간 이제 유예하겠다라는 이제 얘기를 했어요. 앞전에는 그 관세 유예 그런 거 없다 그랬었는데 말이 좀 바뀐 거죠.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트럼프는 말을 해놓고 나중에 바꿀 수 있으니까 너무 이렇게 처음부터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시라고. 근데 말을 다 바꾼 거예요. 왜? 저것도 협상의 기술이니까. 근데 이제 대신에 중국은 어제 중국이 미국한테도 보복했잖아요. 보복관세 부과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은 어제까지는 104%였어요. 미국이 중국한테 부과하는 관세가 이거를 125%로 늘려버리고, 그리고 이제 다른 나라들은 이제 90일간 유예. 어제 그 얘기 나오면서 미국 증시 급등을 했고, 그 다음에 오늘 아시아 증시를 보시면, 자, 어디에요? 일단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6.6% 급등. 그 월요일날 여기 개파락 심하게 하면서 떨어져서 굉장히 놀라셨죠, 그죠? 그 개파락한 거를 메꿔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오늘 급등이 잘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일본 증시를 보시면 무려 9% 시원하게 올라가고, 여기도 이제 월요일날 이후에 급락했던 거 있죠? 그걸 메꾼 거예요. 싹 메꿔놨고, 중국 증시는 조금 올랐어요. 1%. 여기도 오를 때가 아닌 것 같은데, 그죠? 대만 증시도 오늘은 9% 올랐어요. 근데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현재 시간. 근데 또 미국의 나스닥 선물 지수는 또 지금 마이너스 2% 하락을 하고 있으니까, 뭐 일단 오늘 나스닥 지수는 일단 뭐 하락 출발할 걸로 현재 시간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어제 아무튼 그 얘기 때문에 증시가 오늘 크게 올랐고, 덕분에 이제 우리나라 환율도 좀 떨어졌죠, 그죠? 아침에 개파락을 더 심하게 했긴 했는데 끝날 때는 마이너스 0.8%, 그래서 1460원 정도에 끝났습니다. 기자들은요, 언론사는 여러분들이 불안해하는 거를 즐겨요. 그래서 환율 관련돼서 이제 계속 이제 안 좋은 뉴스 많이 낼 테니까 여러분들의 멘탈을 지키시려면 그런 기사를 안 보시는 게 맞습니다. 너무 이제 뭐 그 힘든 상황을 이겨내 보시려고 뭐 유튜브도 보고 뉴스를 많이 보시는데 정신 건강에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보지 마세요. 제가 마약을 해본 적은 없지만 마약보다 더 해로움은 해로웠지 덜 해롭지는 않습니다. 보지 마세요, 자꾸. 네. 자, 이렇게 보시고,
그 증시는 뭐 잘 끝났죠. 그죠? 네. 뭐 오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뭐 장중에 10% 넘게도 급등했었고요. 그죠? 네. 자, 이렇게 보시고, 오늘 뭐 트럼프, 우리나라 언론은 뭐 트럼프가 뭐 굴복했다, 뭐 별의별 소리를 다 하는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아이고, 시진핑이 지금 뭐 어떤 대응을 하느냐 이런 게 있는데, 일단 이거는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미국이 지금 상호관세 부과하고 유럽연합에다가 20%인가요? 관세 이제 부과한다고 하니까 유럽연합에서 25%의 이제 철강 관세, 철강 쪽의 관세를 25% 이제 보복 관세를 유럽연합이 미국한테 매기기로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리고 나서 트럼프가 90일간 보류 딱 하니까 유럽연합도 여기 기사 보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러면 미국에 대한 철강 관세 보복 조치를 90일간 우리도 보류하겠다. 기사 이걸로 보시죠. 이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유럽연합도 생각이 있는 거지. 그래? 우리도 그러면 당신들하고 맞춰갖고 이걸 보류를 하고 미국이랑 협상을 해야 되겠다. 이러고 있거든요. 솔직히 중국보다 유럽연합이 더 잘나지 않았습니까? 선진국인데 그래도. 그죠? 네. 요즘 경제가 많이 힘들다고는 하지만. 네. 근데 중국 보세요. 또 이 짓을 하는 거라. 할 수 있는 게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중국, 미국 영화 수입 편수를 적절히 줄일 것. 아니 왜 적절히 줄여? 그냥 아예 보지를 말지. 예? 어차피 불법 다운로드로 다 보는 인간들이. 왜 그러겠어요? 미국 영화를 수입을 완전히 줄여버리면 지들 영화관에서 틀 게 별로 없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또 그러면 또 그 관련된 산업이 망하니까 미국 영화를 다 이제 저기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맞지 않습니까? 왜 적절히 줄여? 아예 그냥 미국 영화 수입 안 하고 그냥 자기네 영화나 틀지. 그죠? 중국 국뽕 영화, 그죠? 네. 근데 그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심하고 어리석고 오만한 인간들이 중국 민족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도 중국에 대해서는 겁먹지 말고 강한 목소리를 저는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예요 이게? 그죠? 네. 하여튼 이러고 있으면 찌질하죠, 그죠? 네.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원래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제가 저녁 방송할 때 중국이 미국한테 보복 관세를 이제 부과하는 바람에 내일 미중 관세 전쟁, 무역 전쟁 관련주들 많이 가겠다고 기대가 된다고 그랬는데 트럼프가 간밤에 그죠? 네, 관세 유예를 탁 하는 바람에 어떻게 됐어요? 오늘 관세 전쟁 관련주는 안 갔어요. 네. 뭐 조금 오르긴 했겠지만 뭐 폭등하거나 그런 게 전혀 없었죠. 다른 거에 치였으니까. 그죠? 네. 대신에 오늘 이재명 정책주들이 좀 움직인 게 있는데 지금부터 하나하나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선주들이 움직였는데 기존에 많이 가던 것들은 좀 쉬고 있고요. 새로운 게 막 가는 건데 이 흐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간이 나면 8년 전 탄핵 이후에 조기 대선이 있었을 때 그때 정책주들이 어떻게 가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이거 기억하는 전문가가 거의 없을 거예요. 네, 장담하는데 별로 없습니다. 있기야 있겠지. 근데 많이 없을 거라. 일단 열어볼게요. 자, 일단은 종목 그냥 뭐 편안하게 하나하나씩 얘기해보죠. 오늘 잠깐만 차트를 하나 띄우고요. 카티스라는 종목인데 이거 뭐 어제 얘기했었죠, 그죠? 점상에 나왔다. 이재명 테마주로 갑니다, 그죠? 네. 오늘 참 한덕수 총리 관련주도 갔어요. 어제 제가 한덕수 총리 그냥 얼버무리면서 얘기 안 했잖아요, 그죠? 네. 오늘 또 가더라고. 이현상 나왔고요. 이재명 신행정 수도법 추진 수혜주랍니다. 그 다음에 링크드라는 게 갔는데 링크드 이게 너무 저가주라서 입에 담기 좀 그런데 링크드라고 있어요.
어제 상한가나 나오고 오늘 이현상 나왔거든요. 이게 뭐예요? 이게 그냥 그대로 기사 나온 거 기사 뜬 거 그대로 이제 읽어드릴게요. 민주당이 AI 등 50조 국부 펀드 제안을 했대요. 그래서 여기 이제 최대 주주 넥서스의 생성형 AI 활용 게임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신진우 카이스트 교수가 AI 강국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된 사실이 부각돼서 링크드라는 종목이 2연상을 했답니다.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뭐냐? 민주당 AI 강국위원회 AI 요거고, 이거랑 같은 계열이 누구냐면 잠깐만 하나 더 있는데 이 국부펀드 이제 말고 뒤에서 얘기해 드릴게요. 이스트 에이드라고 있어요. 요것도 아니 이메이트 이스트 에이드 이게 상한가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냥 줄줄줄 흘러내리다가 효과도 엄청 심하죠. 상한가가 나왔는데 이것도 이재명의 AI 강국위원회 관련주래요. 여기에 이제 이스트 소프트라고 아시죠? 이스트 소프트. 거기 이제 컴퓨터 왜 RGB인가 그거 아니야? 네. 근데 그거 아닌가요? 그죠? 네. 거기에 여기 사장이 대표가 그죠? 최대 주주지. 그러니까. 정상원 씨. 네. 이 사람이 AI 강국위원회 참여한답니다. 참고하시면 되고. 이 기사는 이미 3일 전에 나온 건데 오늘 가네. 4월 7일이니까 여기잖아요. 이날 잠깐 들었다 놓더니 안 가더만 오늘 갔어요. 상한가를.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상한가는 건 아닌데 이메이트라고 E8 11% 급등한 게 있거든요. 요거는 뭘로 갔냐면 이재명 스마트 교통 정책 수혜주래요. 스마트 교통 정책 수혜주 들어보신 적 있어요? 좀 생소하실걸? 그죠? 그 다음에 자 많아요. 근데 이제 나눠져 있더라고. 세명전기가 오늘 상한가를 했어요. 갑자기 왜 갔니 상한가 그랬더니 이재명이 호칭 이제 생략하겠습니다. 이제 대선 후보들이 많아지니까 호칭을 생략할게요. 이재명 에너지 고속도로 HVDC 고압 직류 송전 수혜주래요.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이재명 씨 이런 얘기를 했었나? 기억 잘 못하실 거예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거를 제가 물론 들어본 적 있죠. 전문가니까. 근데 이거를 여기서 막 전문가처럼 여기 좀 무슨 그 관련된 업종 전문가처럼 상세하게 얘기할 자신 없으면 전 대충 그냥 모른다고 합니다. 전문가니까 들어본 적이 있지 당연히. 그 다음에 플루토스라는 종목이 상한가를 또 갔어요. 상한가가 꽤 많거든. 300원짜리야. 왜 갔냐? 그러니까 민주당이 국부펀드 공약을 했잖아요. 그리고 금융당국하고 모험자본 25% 투자 의무화 정책 기대감, 이것 때문에 창투사들이 올라갔는데 그 중에 섞여서 간 겁니다. 그래 여기 보면 대성창투 16%, DSC 인베스먼트 무슨 일자리 관련도 되긴 하지만 린드먼 하시면 상한가 같죠? TS 인베스먼트 좀 올라갔고, 네, 창투사 계열은 이 국부펀드랑 모험자본 20% 투자 의무화 정책 기대감 이것 때문에 간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에코바이오 상한가 같죠? 그린케미칼 이런 게 상한가 같거든요. 왜 갔냐면 탄소 포집 활용 저장 기술 조기 대선에서 여야 공통 핵심 정책 부상된 것이 아니라
부상 전망이랍니다. 그러니까 탄소 포집 관련주인데 이게 여야 대선 후보들이 언급한 게 아니고요. 언급한 게 아니라 언급될 것 같다고 하면서 가는 겁니다. 사기지 그러니까. 사기예요 이거는. 응? 맞잖아요. 얘기도 안 했어. 얘기할 것 같대. 그러서 하는 거예요. 웃기다니까요. 에코바이오 그린케미컬. 에어레인도 이제 그거고. 응? 웃기다니까요. 그 다음에 모엔즈가 이게 레미콘 회사거든요. 상한가 같죠. 상한가 직전에서 끝났죠. 이게 옛날에 문재인하고 저기 박원순 관련주였거든요. 근데 오랜만에 급등했어요. 낙폭과도 엄청 심해요. 근데 이게 새만금 관련주거든요. 옛날에 새만금 관련주 중에 원조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세종수도 이전이랑 새만금 개발 확대, 정책 기대감, 이재명이 얘기한 거 아직 없어요. 근데 그냥 알아서 움직이는 걸 알아서. 강동 CNL이 옛날 이름이 고려 시멘트거든요. 시멘트 많이 쓰겠지 저런 거 하면은. 오늘 상한가 갔다가 풀렸어요. 오늘 이거 기존 회원들이 단타 친 거예요. 기존 회원들이 오늘 여기 상한가 여기서 팔았어. 수익 많이 나셨어요. 응? 팔았다고요. 한 15%? 네. 단타. 네. 기존 회원들 드린 거고 오늘 최근에 들어온 신규 회원들은 남선 알루미늄을 드렸죠. 남선 알루미늄은 한 8, 9% 수익 났고 사자마자 아침에 바로 1시간 만에 수익 났으니까 1시간 안에 그죠? 네. 이건 이낙연 관련주 이따 또 얘기해 드릴게요. 근데 모엔즈가 같이 움직인 게 강동 CNL 아침에 가겠더라고. 강동 CNL 이런 거는 신규원들한테 못 드려요. 왜? 아침에 시초가가 10% 정도 상승 출발할 게 보였거든요. 아침에 10% 급등 출발하는 거 신규원한테 추천하죠. 무서워서 못 사요 이분들. 근데 안 샀더니 그 종목이 바로 상한가 가잖아요. 더 놀래요. 이런 거는 이제 좀 훈련이 돼 있는 이제 기존 회원들한테 가는 거고 신규원들은 그냥 보합권에서 출발하는 남선 알루미늄으로 수익들이 나신 거죠. 네. 회원들 오늘 배려해서 오늘 두 종목 공략을 한 거죠. 네. 이런 거 어떻게 사? 신규 회원들이 아침에 12% 떠서 출발했는데. 근데 기존 회원들은 훈련이 돼 있어서 사요. 참고하시면 되고. 네. 그 다음에 공략하는 법은 뒤에서 얘기해 드릴게요. 아까 어디 강동 CNL까지 얘기했죠. 그 다음에 캠트로스가 급등을 했거든요. 이것도 이재명 정책주로 이제 분류됐다고 보시면 돼요. 캠트로스. 이게 19% 같죠. 잠깐만. 이것도 아까 탄소 포집. 아까 에어레인, 그린 케미칼, 에코바이오랑 같은 라인이죠. 네. 아까 창투사 얘기해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웃긴 건데 그리드 위즈라는 게 상한가 갑니다. 이건 왜 갈까? 이건 상한가를 왜 갈까, 왜 갔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알아보니까 이재명의 잘사니즘. 네. 하도 이제 포퓰리즘이라고 주변에서 욕하니까 그게 아니다. 잘 먹고 잘 살자. 잘사니즘이라고 이름을 바꾼 거죠. 네. 포장지지 뭐, 그죠? 네. 에너지 고속도로 정책 수혜주랍니다. 경부고속도로나 중부고속도로 수혜주가 아니고 에너지 고속도로. 그리드 위즈. 그래서 이게 상한가였답니다. 자, 보세요. 이재명 관련주들이 지금 많이 올라갔죠. 근데 이재명 관련주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이재명 정책주가 이렇게 많이 급등하는 거는 우리한테 주식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좋은 거예요. 이재명 호불호를 떠나서 테마주가 가니까 이거 우리한테 좋은 거라고. 그런데 이재명 관련주를 저희 방에도 정책주인데 어제 사놓은 게 있다니까요. 어제. 오늘 뭐 조금 올랐어요. 네.
근데 어제 사놨어요. 이재명주를 저희도 하긴 해요. 물론 굉장히 열심히 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재명 테마주를 굉장히 열심히 하지는 않을 건데 그래도 해야지. 그죠? 네. 근데 이 종목들의 특징, 오늘 아까 쭉 얘기했던 거, 상한가 나오고 막 그랬던 거 있잖아요. 막 카티스, 링크드 이런 거. 자, 순서대로 처음부터 다시 볼게요. 차트를 보세요. 급등을 어디서 하는지 잘 보세요. 이런 데서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 낙폭과대가 너무 심하고요. 두 번째 듣보잡이에요. 대부분 듣보잡이라고. 평상시에 들어본 종목이 아니, 이름을 들어본 종목이 아니야. 설령 상장한 지가 꽤 오래됐다 하더라도 이름을 바꿨든지. 그럴싸하게. 카티스죠? 링크드. 낙폭과대가 엄청 심해요. 이 상태에서 급등한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알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잘 나갈 때는 4,000원대 주식이었는데 최근에 10분의 1 토막 이상 났었어. 350원까지 왔었으니까. 이스테이드 만만치 않아요. 누가 보면 차트만 보면 회사 부도나는 줄 알겠어. 여기서 갑자기 어느 날 눌림목도 없어요. 신저가 하다가 갑자기 상한가가 난 이재명이다 그러면서 뭔데 도대체. 아까 E8 사장님 도망간 것 같잖아. 사장님이 회사 운영하다가 상장했을 때 36,000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급등해서 2,700원인데 10분의 1 토막도 더 났는데 누가 보면 부도난 것 같잖아요. 지금 여기서 12% 급등을 해요. 세명전기 유명한 주식이긴 한데 그냥 쭉 흘러내리다가 갑자기 상한가에 가요. 너 왜 갔는데? 이재명이래. 제가 세명전기 잘 알거든요. 나도 얘가 이재명 테마주인지 오늘 알았어요. 네? 오늘 알았다니까? 플루토스. 뭔데 이거는? 무서워. 예? 에코바이오? 얘 유명한 주식이긴 해요. 회사가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아. 근데 낙폭과대가 너무 심하잖아. 네? 그러니까 한 게 뭐 없어요. 없는데 갑자기 상한가 나와. 그린케미컬 마찬가지겠죠, 차트? 네. 같은 계열이니까 에어레인. 네. 이거는 좀 차트를 만들어놨어요. 10개 정도 보여드렸는데 얘는 뭘 만들어놨어. 근데 저는 이런 애 안 좋아해요. 왜? 신규 상장한 지 몇 달 안 됐거든. 검증이 안 됐으니까. 캠트러스 낙폭과대잖아요. 오엔즈 아이고 얘는 그냥 하죠. 여기도 거래가 없어요. 없는데 그냥 훅 올라와. 그냥 훅 치고. 강동CNL 마찬가지예요. 흘러내리다 올라와. 대성창투 요거는 이제 12월 달에 비상계엄 선포되고 나서 그 일자리 정책주로 올라왔었어요. 그리고 나서 횡보하다가 올라온 거기 때문에 창투사는 괜찮아요. 근데 이미 단점이 뭐냐? 여기는 만들어 놓고 올라온 게 맞는 것 같긴 한데 단점이 뭐다? 앞에서 올라온 것만큼 또 올라왔죠. 대량 거래 터졌고 지금은 들어가는 게 뭐 원하시면 하셔야지. 근데 저 같으면 말려요. 앞에 이만큼 갔었죠? 이만큼 갔거든요. 거래도 좀 많이 나왔고. 일봉으로 보면은 여기 대비 거래가 덜 터졌으니까 괜찮은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주봉으로 보여드릴게요. 오늘이 목요일이죠? 내일 하루 남았는데 벌써 이만큼 터졌는데 이게 적은 거래예요? 많은 거지. 주봉으로 봐야지. 주봉으로. 5일 동안 계속 올라왔는데 지난주 금요일부터 2월까지 따지면 지난주 목요일부터네. 목금 살살 올라오다가 이번 주 확 떨어졌잖아요. 창투사는 차트를 만들어 놓고 올라왔는데 단점이 뭐다? 앞에서 지금 급등한 것만큼 뒤에서 급등이 나왔다. 이게 단점인 거죠. 네. 아셨죠? 그렇게 보시면. 그 다음에 아까 그리드 위죠. 얘도 만만치 않아요. 여기서 갑자기 상한가가 나오는데 그걸 어떡하라는 얘기야.
이런 거는 만약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뭐 사전에 매집해서 수익 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 그리드 위주를 이재명 테마주로 잡아가지고 수익 냈다라고 얘기하는 뭐 개인이나 전문가가 있다면 특히 전문가가 있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워렌 버핏보다 더 신통방통한 울트라 슈퍼 초고수거나 사기꾼입니다. 아 이걸 어떻게 사? 응? 어떻게 사? 혼자서 샀으면 모르겠어요. 뭐 알아보고. 근데 전문가가 이걸 회원들한테 어디 추천해 여기서. 감도 안 오는구만. 이재명 테마주가 이재명 정책주가 이렇게 많이 나온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지만 다 수상합니다. 이거를 왜 제가 경계를 해드리냐면 지금 이 조기 대선은요 기회예요. 굉장히 큰 기회인데 그동안 수익 안 하셨던 거를 이제 수익을 해서 올해 첫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이제 절호의 기회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8년 전에 조기 대선 할 때 이때랑 똑같은 게 있었어요. 뭐 그때는 4차 산업. 지금은 뭐 4차 산업이 입에 뱉죠. 근데 8년 전에 4차 산업 얘기가 처음 나올 때는 그게 처음 나온 거였어요. 처음 나왔다고. 그러니까 지금은 뭐냐면 AI 정도가 그때 4차 산업이 지금의 AI급이었다고. 그래서 모든 대선 후보들이 나를 대통령으로 뽑아주시면 우리나라는 4차 산업 강국을 만들겠다라고 다 그 소리를 했어요. 그때 대장주가 누구였냐? 아까 창투사 중에 얘기했었던 DSC 인베스트먼트랑 요거 뭐예요? TS 인베스트먼트가 이때 대장주였거든요. 일자리 정책 주기도 했었고 일자리 앤드 이제 4차 산업 정책주였어. 그래서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 그때 얘가 또 갑니다. 물론 이제 그 전부터 살짝 올려놨었어요. 탄핵되고 나서 쫙 올라갑니다. 개미들이 이제 와 4차 산업이다 그래서 여기서 많이 샀겠죠. 저점 대비 3배 이상 올라온 주식을 여기서 많이 샀겠죠. 그죠? 네. 그리고 끌려 내려갔고요. 이거 얼마 안 내려간 것 같은데 거의 반토막입니다. 40%라고 보면 되겠다. 40% 급락하고 이제 문재인이 대통령이 됐죠. 그죠? 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되면 뭐 그때 유행했던 말이 뭐예요? 뭐 우리 이인이 하고 싶은 거 다 해. 막 그랬잖아. 지지자들이. 그죠? 네. 많이 갈 줄 알았겠지. 세상이 바뀐 줄 알고. 그러나 똑같아요. 6개월 뒤에 2,000원 됐어. 2,000원짜리 됐어. 조기 대선 정책주라고 사람들이 강하게 믿고 들어갔던 그때 두 가지였어요. 하나가 기술 파트에서는 4차 산업 쫄딱 망했습니다. 개미들. 망했어요. 그냥. 네, 망했다고. 우리 방에서 이거 안 샀어요. 이런 거 한두 번 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였냐? 대북주. 왜? 민주당은 북한을 사랑하니까. 쉬운 말로 표현할게요. 사랑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2017년 그 전후로 해서 그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여기였고요. 이제 문재인 당선이 5월 9일이에요. 여기라고 보시면 돼. 당선됐으니까 사람들이 기대를 많이 했겠지. 거래 보세요. 빵 터졌거든. 이제 북한과 이제 남한의 관계는 좋아진다. 여기가 7,000원대고요. 여기는 4,000원이에요. 그러니까 반 죽여놨어. 그냥. 이재명 씨 지지하시는 분들 참고하세요. 이때 문재인을 싫어하는 사람은 이거 안 샀어. 북한이랑 그렇게 되는 걸 싫어하니까. 그분들은 보수들은 싫어하거든요. 대충 여기까지 얘기도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시죠? 그냥 문재인 지지하는 분들이 많이 사셨죠. 나 뜯어 말렸거든. 그러지 말라고. 박근혜 대통령 됐을 때도 당선됐을 때 똑같아. 그때 박근혜 대통령 지지하시는 분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이공계 출신이니까 이공계 관련주 샀다가 쫄딱 망했어요.
이때도 그랬다니까요. 대북주 중에 안 한 티가 있고. 근데 언제 가긴 갔죠. 언제? 1년 뒤에. 1년 뒤에 갔어. 누가 이걸 들고 있었겠어요, 끝까지. 누가. 어? 얘만 그랬겠어요? 많잖아요. 이때 뭐. 아까 3명 전기? 적어도 이제 북한 송전수 해주니까. 대통령 탄핵되고 올라갔죠, 이만큼? 왜? 문재인이 대통령 될 가능성이 높았으니까. 오늘은 호칭 다 생략합니다. 네. 근데 사람들이 많이 샀을 거 아니에요, 이제. 쭉 빼서. 그러니까 안 갔어요. 6개월 넘게 안 가다가, 연말까지 안 가다가, 나중에 가기는 많이 갔죠. 근데 못 됐죠, 그죠? 후벼파고, 네, 가기는 갔어. 1년 뒤에.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지지하시는 분들, 이재명 관련주 사실 때, 심사숙고해서 잘 사셔야 돼. 네. 이재명 씨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재명 테마주 안 사시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되셨고 됐고, 뭐 설령 사신다고 해도 뭐 많이 사시겠어요? 그분들 내가 걱정 안 하는데 이재명 지지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라고. 역대 대통령 이제 그 당선됐을 때 당선될 것 같거나 그때 사람들이 실수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조기 대선 때 이런 일이 있었죠. 제가 원래 이런 얘기는 무방에서 이제 안 해드리려고 그랬어요. 근데 걱정돼서 오늘 딱 한 번만 얘기해 드릴게요. 많아요. 종목 이런 거는 수백 개 기억하거든. 지금은 기회가 맞긴 맞는데 종목 선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재명 정책주가 나오는 건 좋은 거다. 왜? 주식시장에 이제 봄이 온 거예요. 트럼프가 뭘 하든지 신경 쓰지 마시라니까요. 트럼프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중국 경제를 가루로 만들어 버리는 거. 다시는 못 일어나게. 그리고 미국의 패권을 더 공고히 하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왜? 미국의 패권을 누가 위협했어요? 중국이 위협했으니까 뒤지게 혼나는 거예요. 지금 뒤지게 맞는 거예요. 좀 맞아야 돼. 가루가 돼야 된다니까. 경제를 가루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못 일어나니까. 우리가 신경 쓸 바가 아니에요. 걱정할 바가 아니라고. 여러분들은 돈 버는 것만 집중하시면 되는데 너무 이제 한쪽 편에 쏠리다 보면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조심하시라는 얘기예요. 많아요, 이런 거.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이재명 정책주를 하는 건 좋은데 저희도 샀다니까요, 어제. 근데 조금 올라오면 좀 팔아버릴 거예요. 저희는 지금 중장기 잘 안 해요. 단기나 스윙이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종목 추천이 2개였는데 일부러 강동 CNL은 이제 기존 회원들한테만 추천을 했고 이번 주에 새로 들어오신 분들 포함해서 최근에 들어온 분들한테는 남선알루미늄을 내보냈어요. 왜? 강동 CNL은 이게 아까 모인지랑 똑같은 테마거든요. 새만금이나 뭐 세종시, 특히 새만금 쪽에 무슨 민주당에서 뭐 할 것 같으면 급등하는 게 얘네라고. 얘 원래 이름이 고려 시멘트거든. 시멘트랑 레미콘이 뭐 그거 할 때 들어가는 거잖아요. 다 원료로,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아침에 추천을 해야 되는데 8시 50분 전부터 이게 한 10% 급등 출발을 하겠더라고요. 근데 이런 거는 이거 우리 회원들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신규원들한테 이런 거 추천하면은 요거도 먹어요. 왜 어떻게 사 이거를? 시초가 10% 이상 떠서 출발하는데 무서워서 못 사요. 안 샀더니 또 상한가 가잖아요. 그러면 회원들이 더 힘들어요. 왜? 안 샀더니 상한가 갔어요. 힘들어한다고. 그래서 이거는 기존 회원들한테만 나가고 기존 회원들은 저는 이제 신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오래 했으니까. 저런 거 추천하면 왜 추천하는지 대충 이제 굳이 설명 안 해줘도 알아요. 무조건 산다고 일단. 강하게 훈련이 돼 있기 때문에 사요. 그냥 무조건 사고 봐 일단 회원들은. 근데 신규 회원들은 모르잖아. 그죠? 그래서 그쪽은 이제 남선알루미늄을 드린 거예요. 0에서 시작했죠. 0에서. 네. 0에서. 시작하자마자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살짝 떨어졌다가 1분 봉으로 보여드릴까요? 시작하고 나서 여기에 아침에
살짝 떨어졌다 갔죠. 그러니까 싸게 샀을 거 아니야. 마이너스 3%까지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올라올 때 팔아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점 대비하면은 15%까지도 수익 난 거고, 그죠? 저점 대비 따지면, 시초가 대비 따지면 한 8, 9% 수익 내고 끝낸 거예요, 그냥. 그리고 1시 넘어서 한 번 더 올라왔기 때문에 회원들이 확실하게 다 팔았겠죠. 다 팔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오늘 한 10에서 한 15%씩 수익 내고 끝냈다고요. 여러분들 왜 안 들어오시냐 이거지. 대손주는 지금 길게 가지고 하면 안 돼요. 그게 실력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돌아가는 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경험이 풍부하니까 지금은 어차피 대선 2달짜리인데, 그죠? 뭘 들고 가기는. 그렇다고 오늘처럼 매일 단타를 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오늘 아무리 봐도 얘네들이 상한가를 못 가면 뒤로 밀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왜? 매물대가 다 있잖아요. 남선알루미늄이 여기 매물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끊어버린 거예요, 그냥. 강동 CNL 여기 있잖아요, 여기 매물대가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끊어버린 거예요. 상한가 풀리길래 던져버렸어요, 그냥. 다음에 또 하면 되니까, 그죠? 네. 지금은 단타를 쳐야 될 때는 재빠르게 단타를 쳐버리고 좀 더 가져가서 수익을 뭐 20, 30% 이상 내야 되겠다. 그게 스윙이거든요. 네. 그럼 그땐 스윙으로 가는 거고. 네. 그렇게 전략을, 그러니까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혼자서 그 판단을 다 내릴 수 있겠냐고요. 이게 판단을 요즘에 빨리 내려야 돼요. 딱 보고 있다가 이것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테마가 움직이는 것까지 다 관찰하고 있어야 돼요. 왜? 세력의 돈이 그쪽으로 빠져나가는지 아닌지 봐야 되거든. 이해가시죠? 네. 지금 혼자 하시면 돈 못 벌어요. 못 본다니까. 이거 다 판단하실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지금. 그죠? 네. 내일은 또 새로운 테마 주고 올라오겠죠. 그래서 오늘 또 수익 낸 거 같고 내일 또 사고 또 사는 거예요. 한 2, 3개월 가져가서 50% 수익 내는 거 하고요. 하루에 10% 아니면 15%씩 수익을 계속 내는 거 하고 누가 돈을 많이 벌겠어요. 적당히 끊어치면서 연속으로 수익 내는 게 누적 수익률이 훨씬 좋습니다. 왜? 복리로 돈이 불거든. 복리로. 네. 그러니까 조기 대선이라고 한몫 잡으려고 하는 분들 중에 뭐 100%, 200%씩 수익 내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올라가는 종목이 있기는 있어요. 100개 중에 한두 개 나와요. 그 얘기는 뭐냐? 100개 중에 98개, 99개는 포기하겠다는 얘기라. 100개 중에 98개, 99개는 10에서 20%, 30%짜리 수익 나와요. 다 포기하고 100%짜리, 200%짜리 하나 먹으면 답니까? 그리고 그럴 가능성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잘못 잡으면 골로 가는 건데. 그죠?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또 지금 이재명 씨가 그렇게 유리한 게 아닌데 이재명 씨 유리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근데 이게 있잖아요.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모른다고 지금. 이 세상에서 막판 뒤집기의 명수가, 제가 아는 분 중에서 막판 뒤집기를 잘하는 분이 두 분이 있어요. 한 분은 이재명 씨고요. 한 분은 그런 분이 있어요. 나중에 그분이 막판에 뒤집으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분은 아직 손을 안 쓰시더라고요. 네.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이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아니고요. 네. 있어. 그런 분이 있어. 이재명 씨보다 더 실력이 좋은 분이 있는데 나중에 아마 나타날 거예요. 네. 나타나실 거야. 네. 그때 대응 얘기해 드릴게요. 네. 근데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를 계속 할 것 같아요. 네. 오해하지 마세요. 지지하거나 그런 거 아니니까. 근데 이게 좌파들이 굉장히 싫어할 겁니다. 전한길 씨하고 윤상현 의원이죠. 탄핵됐는데 얼굴이 좋아. 얼굴이 좋아. 오히려 누가 보면 이 양반이 탄핵당했는 줄 알겠어. 얼굴이 힘들어하잖아 지금. 웃긴 하는데. 근데 제가 이거 왜 보여드리는 줄 아세요? 네. 좌파들이 제일 경계하는 게 이거거든 지금.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도 퇴임하고 나서 사조정치 하고 있잖아. 그죠? 네. 이걸 굉장히 두려워한다고 지금 왼쪽에서. 근데 전한길 씨가 이런 뉴스
언론사 하나 차렸잖아요, 그죠? 이걸 왜 내보내겠냐 이거야지. 보수가 결집하는데 중심에 설 가능성이 큽니다. 앞으로 판이 어떻게 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 대선주를 너무 오래 한 종목에 비중을 실어서 오래 들고 가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뭐 상패되거나 그런 위험이 있는 게 아니라 수익 난 거를 까먹는, 그죠? 네. 그런 걸 겪으세요. 그러니까 그런 욕심 내려놓으시고 빠르게 적당히 수익 내고 옮기고 이사가고 또 수익 내고 이사가고 또 수익 내고 이사가고, 이렇게 하는 게 지금은 가장 좋은 전략이라는 거죠. 아셨죠? 네. 또 트럼프가 또 중국 때리는데 중국이 또 가만히 있겠냐고 생 난리치기겠죠. 또 지수가 또 막 또 들었다 놨다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무조건 들고 와서 답이 나오겠습니까? 그렇죠? 네. 또 혼자서 힘들어하지 마시고, 여기 제가 일하는 데가 지금 무소TV랑 밥TV 두 군데인데 이쪽으로 들어오셔가지고 네, 회원가입해서 같이 하세요. 이쪽에 두 군데 다 제가 사이트 주소 여기다 띄워드릴 테니까 요거 보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인터넷에 검색하지 마시고 사이트 주소를 찍어드릴게요. 한 군데는 무소TV고 다른 데는 저기 밥TV. 여기 co.kr이에요. 정 안되면 저기 인터넷에 네이버에 검색해도 떠요. 문자반도 있고 라이브도 있는데 실력을 좀 키우고 싶으시면은, 또 많은 공부를 하고 싶고 많은 종목을 알고 싶으시면 라이브로 들어오시고, 그 다음에 뭐 회비가 좀 싼 데로 들어와서 나 방송은 못 들었겠고 바빠서 그냥 종목만 받고 싶다. 그럼 종목은 똑같으니까 매수매도 문자 똑같이 나가니까 문자반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편하신 쪽으로 본인 상황이나 이제 형편에 맞게 선택하시면 되니까 들어오셔서 수익들 좀 많이 내세요. 오늘도 수익 2개 냈어. 어제도 2개 냈고 요즘 매일 수익 나요. 나중에 정리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자, 또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고, 또 제 뒤에 김 실장님이 오늘 급등한 테마주들 쭉 정리해서 또 설명해 주신다고 하니까 이번 방송도 같이 들으시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이분도 정확하게 지금 보고 있으니까 밑에 보면 새로운 정책주 얘기한다고 하시잖아요. 그죠? 제가 빠뜨린 부분도 이분이 얘기를 하시니까 들으시면 도움들 많이 되실 겁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아무튼 여러분들 좋은 기회니까 여기서 불필요한 행동하지 마시고 네, 수익 내는 데만 전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내일도 뵐게요. 네, 수고들 많으셨고요. 네, 편한 밤 되십시오.